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공무주 청약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아마도 연말까지는 매주 청약하는 종목이 있을 테니까 저도 경자 채널에서 자주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공백을 깨고 정말 오랜만에 청약하는 종목 바로 노타이거든요.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도 발표가 되었으니까 오늘도 청약하기 전에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딱 두 종목 청약하는데요. 이번 주에 노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노테크가 10월 마지막 공모주로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노타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하고요. 환불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돌려받으니까 환불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11월 3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날 단독 상장하는 일정이거든요. 상장 일정도 무난하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좋게 나왔는데 기관 경쟁률이 1058대 1이었고요. 2319개 기관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의무 확약이 무려 60%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종목치고는 의무 확약이 굉장히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청약했던 S2W와 비교를 해보아도 확약이 2배 넘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받고 싶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59.7% 신청이 들어왔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65.7%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건수 신청 비율이 6% 정도 더 높게 들어왔으니까 최종 배정에서는 의무 확약이 70% 이상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여하튼 의무 확약이 많이 늘어나고 유통 물량이 더욱더 줄어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단 가격인 9,1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니까 상단 미만을 신청한 기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노타는 이번 IPO로 265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9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았고요. 이제 회사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텐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테마는 바로 인공지능이거든요. 한국도 요즘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인 이곳들은 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 특히 인공지능 기대감이 주가를 더욱더 밀어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무진장 확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연결을 해보았고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안에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장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발달하면 할수록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아주 고사양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도 인공지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노타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켜주는 그러한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도 언급이 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은 현재 국내에서 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로 정부기관 쪽 수주 물량이 많은 것으로 보였는데, 그렇지만 여길 보시면 23년도에는 네이버 시스템에서 매출이 가장 크게 나왔고 작년에는 삼성전자에서 매출이 거의 3분의 1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직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능성만 보여주는 기업이더라고요. 매출이 매년 성장하고 있고 특히 4분기에 매출이 쏠려서 나오는 특성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매출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영업적자 규모가 매출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었고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기술 특례 조건으로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고요.
27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28년부터는 제대로 된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전망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선정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밸류를 체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밸류 체크는 넘어가고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노타는 이번 IPO에서 약 291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했던 수량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72만 9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번 종목은 최대 7만 2천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풀 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은 약 3억 3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최소 신청 수량은 20주로 증거금은 9만 1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수수료를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여하튼 브론즈 등급이라면 청약 수수료도 2천 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의무 확약을 적용했을 때 상장일에 485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요. 전체 주식의 약 23% 정도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고 유통금액은 약 440억 원 정도 규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최종 배정에서는 확약이 조금 더 늘어날 테니까 유통 물량은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325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일 유통 물량 중에 기존 주주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노타는 기존 주주의 스탠스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구성을 조금 살펴보니까 기존 주주는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적 투자자가 31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주주는 14만 주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존 주주 물량 대부분은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흐름을 조금 만들어주면서 나이스하게 정리를 해주길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에 최근에 주식을 발행했던 이력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를 조금 해보았는데 먼저 2022년에는 약 65만 주를 6,153원으로 취득하였고요. 24년에는 직원들도 약 17만 주를 4,700원 정도로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4차례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인 251만 주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7,700원 정도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71만 주를 9,100원에 취득을 했던데 그래서 기존 주주 대부분은 공모가보다 적어도 20에서 30% 정도 낮게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마지막에 투자를 했던 여기 71만 주는 공모가와 거의 비슷하게 취득을 했으니까요. 기존 주주가 취득한 가격이 전부 공모가 이하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보유한 스톡옵션도 상장일에 행사가 될 수 있더라고요.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나누어 가지고 임직원들에게 부여를 했고 또한 행사 시기도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행사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임직원 중에 임원이 받은 물량은 의무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장일에 정확하게 얼마나 나올지 물량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물량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상장일부터 나올 수 있는 스톡옵션이 있다는 부분은 약간 단점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앞서 보셨겠지만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니까 스톡옵션으로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상장했던 두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일에 공모가 2배가 넘는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타도 수요 예측 결과로만 보았을 때는 상장일에 공모가 2배는 한번 찍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그렇지만 거의 한 달 동안 상장했던 종목이 없었으니까요. 그동안의 분위기가 약간 변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았고 또한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니까요.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고 유통 물량도 좋고요. 또한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라는 부분에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불기간이 4일이지만 비례청약까지 하실 분들은 꽤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도 경쟁률은 조금 살펴야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정말 청약이니까요. 웬만하면 비례청약까지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청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볼 텐데요. 일단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하시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했던 종목을 보니까 뉴로핏은 약 28만 계좌, 그리고 G2G 바이오는 약 30만 계좌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타도 30만 계좌는 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았는데 균등 청약에 배정된 수량이 약 36만 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31만 계좌 정도는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균등 배정으로는 대부분 한 주 정도는 받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환불기간이 4일인 청약이지만 그래도 비례 청약까지 하실 분들은 꽤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최근에 S2W 보니까 비례 경쟁률이 거의 4,000대 1 가까이 마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청약 한도가 많은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노타도 아마 경쟁률은 4,000대 1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비례 경쟁률이 4,000대 1이라면 한 주 배정에 1,82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이 필요하고요. 금리 2.7% 기준으로 4일간 이자 비용은 약 4,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상장일에 주가가 14,000원은 넘어가야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는데요. 공모가 대비하면 54% 상승해야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큰 시세가 나와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므로 비례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1일차 청약이 끝나면 1일차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보고요. 다시 청약 결과를 예상을 해볼 테니까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